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헌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태종의 애척인 민제일가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전필제 김종직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필제 김종직은 1431년 세종 14년에 경상남도 밀양군 부북면 제대리 한골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김숙자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인데, 이 삼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버지 김숙자는 고려 말에 사문 중에 한 사람인 야은 길제의 문화생으로서 유학에 상당히 풍부한 학식을 지니고 있었고, 그 아버지 김숙자를 통해서 어렸을 때 수학을 했다고 그래요. 1455년 세조가 즉위하면서 그 세조 즉위를 축하하는 동당시가 있었는데, 이 동당시에 합격을 해서 벼슬길에 나갔는데, 그 2년 후에 1457년이지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으로 유명하죠. 그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나라의 그 항우가 왕위에 오르자 그 어린 의제를 강물에 던져서 죽게 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인데, 이러한 그 항우에게 피살된 의제를 조문하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 마치 그 세조가 조카 탄종을 기양분해서 죽인 것에 빗대서 세조의 그 왕의 찬탈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고 나서도 화를 입게 되는데, 이 벼슬길에 나서서도 1463년이 세조 9년이지, 세조 9년에 여름에 세조가 불교에 귀의를 해서 승려들을 대궐에 출입을 시켰어요. 아마 그 세조는 조카 단종을 축출을 해서 기왕을 보내고 나서 좀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귀의해서 좀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조의 행위에 대해서 이 불사를 하지 말라고 말이지 간곡하게 간언해. 그러다가 세조의 눈에 나서 파직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세조 말년에 다시 이조좌랑이 됐어요. 이조좌랑. 세조도 역시 그 전필제가 좀 그 바른 말은 하지만은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조좌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부서의 인사과장이라고 보면 되지. 인사에 관한 실권을 가진 그런 자리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조가 죽고 아들 예종이 뭐 2년도 안 돼서 또 죽고, 그래서 이제 성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까지도 김종직은 벼슬을 이어나갔어요. 그 성종은 등극하자마자 이 세조 때의 권신들, 한명회나 권람이나 뭐 이런 신숙주나 이런 권신들이 너무 그 세가 커져가지고 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니까 이 훈부 대신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 김종직을 가까이 하면서 이 도학 정치를 실현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김종직을 도승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왕의 아주 최측근의 자리에 임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훈구 대신들이 뭐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그러나 성종은 그들이 그 반대를 물리치고 도승지로서의 역할을 맡기면서 이 김종직과 많은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김종직이 이제 도승지가 되면서 그 자기 제자들인 그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 이런 신진 선비들을 주변에 쫙 배치를 해서 벼슬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 살인파라고 하는 학파를 형성을 하면서 세력화가 되죠. 그 종점에 김종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직은 고려 말에 사문의 하나인 야운 길제의 그 학맥을 이어서 아버지 김숙자를 통해서 또 김종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야운 길제의 아주 그 학맥을 이은 그 유학의 중시족격이 되는 셈이죠. 이래서 이제 이 김종직은 점점 성종의 그 총애를 받고 이제 도승지에서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게 돼. 그 전에 뭐 2조 참판을 거쳤지만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또 한성 판윤, 뭐 지금 말하면 서울시장이지, 한성 판윤이 됐다가 또 성종 20년 1489년에는 형조 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까지 오르죠. 상당히 그 성종 때 와서 출세 가도를 겪게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김종직이 이제 말년에 중풍이 걸렸다고 그래. 중풍이 걸려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이제 70세에 병이 악화돼 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성종이 병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쌀 70석
70석을 하사를 하고 의원도 보내줬다 그래. 아까 내가 참 70세에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70세가 아니고 쌀을 70석을 보내준 것이고 62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 김종직이 이렇게 참 승승장구하고 사망을 했지만은 그 죽은 후에 이 살인파의 거두가 사망을 하니까 이제 훈구파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해오죠. 그 훈구파 중에서 유자광과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자광은 이 김종직하고 뭐 이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아주 이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죠. 그래 이제 이 유자광이 그런 성격 때문에 김종직이 유자광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싫어했는데 이 유자광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이 장군을 모함해서 죽이는 그 장본인이에요. 그 이시해의 세조 때 그 이시해의 난이 있었는데 남이 장군과 그 유자광이 같이 이시해의 난에 같이 나가서 싸웠는데 나중에 그 남이는 병조판서가 됐어. 근데 이 유자광은 남이에 비해서 뭐 공적은 뭐 거의 똑같다고 자기는 주장하는데 그만 못하거든. 그래서 그 남이가 지은 한시에 평자, 평정할 평, 편안할 평, 평자를 얻을 득자로 바꿔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그 남이 장군의 시, 백두산성 마도진이라고 그러지. 백두산의 돌을 칼을 갈아서 다 없앤다. 두만강수 음마무, 두만강의 물을 말을 먹여서 없애버린다. 남아20 미평국, 남자 20살에 나라 평정을 못하면 후세 수칭 대장부라. 후세 누가 대장부라고 일컬어주냐 이 말이지. 근데 이 남아20 미평국 평자를 얻을 득자로 남자 20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건 역적이지, 역모지. 이렇게 몰아서 죽였는데 이 남이는 태종 이방원의 애손자예요. 그리고 그 세조 때 이 한명회와 아주 난리던 권람의 사위란 말이지. 이런 막강한 그 자리에 후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28살에 병조판서까지 했는데 이런 그 사람을 그렇게 역모로 몰아서 죽이게 할 정도로 그 권모술수가 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니까 김종직이 싫어했지. 그리고 이제 김일손, 김종직의 그 제자 김일손이하고도 또 악연이 있는데 이건 누구냐면 이극돈이라는 사람인데 그 김일손이하고 이제 악연이 있어. 이극돈이 상가에서 상중에 술을 마시고 술 먹는 건 뭐 괜찮은데 기생까지 불러들였다 이런 것을 나중에 김일손이 사초에 올린 일이 있어. 거기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지. 이극돈이나 유자광이. 그런데 이제 김일손이 또 사초에
아까 얘기한 그 조의제문, 의제가 항우한테 참 억울하게 살해된 것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조의제문. 그 의제문을 사초에 또 올렸어. 이거를 빙자해가지고 이국돈이 상소를 일으키고 상소를 해서 결국은 김종직 죽은 그 당시에는 뭐 연상무 때 이제 이미 죽었지. 죽은 김종직을 묘를 파서 그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부관참시까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김종직은 살아서는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림의 총수로서 참 큰 일을 했지만 죽고 나서도 그 시신의 화를 당하는 그런 참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무오사화가 됐죠. 그때 뭐 김경필이니 정예창이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전필제 김종직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극돈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